손흥민 알지? 레버쿠젠에 이적할 때도 역대 이적료를 갱신하면서 5년 계약이라는 그런 장기간 계약을 맺었는데 손흥민이 왜 이렇게 다급하게 떠났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추측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당시 레버쿠젠의 전술의 문제가 좀 눈에 띄는데, 이 당시의 감독인 슈미트 감독이 공격 축구가 아니라 수비 위주의 축구를 굉장히 강화하면서 역습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인데 수비 가담에 대한 능력을 좀 요구받으면서 아마도 경기력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구단의 좀 행동이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당시 손흥민이 레버쿠젠의 에이스로 발돋움하면서 굉장히 창창한 핑크빛 미래를 그리고 있을 때쯤이었단 말이에요. 당시 이제 백업 선수 중에 율리안 브란트라는 선수도 있었고, 뭐 아드미르 메이메디 같은 선수들이 경쟁자로 새롭게 들어오면서 다소 이제 팀 내에서도 뭔가 이제 완벽하게 손흥민한테 만족을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손흥민 선수가 설 자리가 조금씩 뭐 약해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레버쿠젠의 뭐 그런 축구 색깔이라든지 백업 자원의 이런 성장 속에서 아마도 레버쿠젠 구단 입장에서 손흥민을 좀 팔겠다라는 의도가 손흥민 선수 개인한테도 좀 많이 느껴지지 않았나,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특히 이제 율리안 브란트 선수는 이제 독일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국 선수를 좀 밀어준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이 이적에는 손흥민 선수의 그런 의사나 의도도 분명히 있겠지만 구단에서 이미 한참 주가가 오른 선수를 판매할 의도가 보였다라는 것도 좀 이적을 앞당기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리그 중에 하나죠. 다른 리그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팀들이 많다는 뜻인데,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EPL에서 뛰고 싶은 열망을 많이 표현을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손흥민 선수 판단에도 본인 경기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거를 비춰봤을 때 나름 이제 좀 선수로서 크려면 EPL로 옮겨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이적하기 전에 한국 선수가 또 한 명 뛰었었죠. 바로 이제 이영표 선수인데, 이영표 선수가 이제 문어영표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후에 이제 뭐 경기 결과를 예측한다라든지 굉장히 통찰력이 좋으신 분 같아요. 토트넘 이적하는 손흥민에 대해서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에 이어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이미 훌륭한 선수가 됐다. 그래서 토트넘이 실력으로 영입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2, 3년 후에는 아시아뿐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최고 중 하나로 꼽히는 측면 공격수가 되리라고 예상을 한다 라고 예측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은 어떻게 됐을까요? 2015년 8월 28일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가 3천만 유로라는 당시 환율로서는 이제 408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 엄청난 이적료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된 것이죠. 아시아 선수 역대 최다 이적료입니다. 등번호는 마찬가지로 에이스인 7번, 한국인으로서는 13번째 프리미어리거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적한 해당 시즌에서 엄청난 기대 속에서 이적을 한 손흥민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데뷔 시즌에서는 3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쌓는데 실패하게 되죠. 근데 사실 시작부터 좀 삐걱댔어요. 첫 데뷔 무대였던 이제 썬더랜드전에서 사실 좋지 못한 활약을 펼치면서 최저 평점을 기록했죠. 이후에 이제 유로파리그의 카라바흐와의 경기라든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데뷔골이나 멀티골을 기록하는 등의 활약을 보이긴 했지만 9월 한 달 동안 이 3골을 몰아넣은 뒤에 9월 26일 맨시티전에서 부상으로 약 2개월 반 동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유로파 리그를 통해서 복귀전을 가졌는데요. 40경기 8골 6어시스트라는 다른 시즌에 비해서는 다소 저조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초창기부터 팀에서 뭐 핵심 멤버로 자리 잡진 못했고요. 로테이션 멤버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수모를 맛보게 되는 거죠. 이때 또 이제 손기복이라는 그런 별명이 또 거론되기도 했었고, 또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던 시즌이에요. 아시아 최대의 이적료와 젊은 동양인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꽤 남달랐던 것 같은데, 사실 뭐 8골을 넣은 것도 그렇게 나쁜 기록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뭐 스트라이커로 경기를 많이 뛰었다기보다는 왼쪽 윙어로서 많이 경기를 나왔기 때문에 그 윙어가 이제 뭐 공격 포인트로 봤을 때 14개 정도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기대가 큰 만큼 성적
성적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던 시즌이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즌 종료 후에 영국의 이제 데일리 메일이라는 언론사는요, 손흥민에게 뭐 쓸만했다라는 평을 남기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남긴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즌 2016-2017 시즌인데요. 손흥민은 시즌 시작과 함께 이적설에 휘말리는 일을 겪게 되죠. 물론 뭐 그전 시즌에 생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벌어진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에버튼, 레스터 시티, 그리고 이제 분데스리그의 볼프스부르크 같은 팀과의 링크가 떴던 것이죠. 여튼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은 2016 리오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에 차출이 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올림픽 메달리스트 같은 경우는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 측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이상의 기록을 세우게 되면 군면제가 되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뭐 이적료가 올라가겠죠. 손흥민의 몸값이 들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소 울며 겨자 먹기로 손흥민의 차출을 허락하게 되죠. 당시에는 이제 와일드카드로 차출이 됐어요. 올림픽 대회 같은 경우는 23세 대회라고 해서 그 23살 이하의 자국 선수들이 경기에 나서게 돼 있는데, 3명까지는 와일드카드라고 해서 23살이 넘어가는 선수들이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3장 중에 한 장의 카드가 손흥민에게 돌아간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석현준 선수, 장현수 선수 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림픽이 시작이 되고,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토트넘 이 모두가 손흥민에게 바랬던 이런 군면제가 달린 동메달 이상의 성적을 기대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8강에서 탈락하면서 군면제까지 이제 실패로 좀 돌아가게 되죠. 별 소득 없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복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이제 이게 굉장히 슬럼프가 될 것이다 라는 축구 팬들 사이에서의 얘기가 많았어요. 뭐 시즌에서 좋지 않았지, 올림픽에서도 군면제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어서 남은 경기들이 좀 경기력이 좀 하락하지 않았을까 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그 전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수가 참 강한 선수예요. 멘탈이 정말 강한 선수 같아요. 오히려 소속팀 복귀 후에 갑자기 폼이 살아나면서 9월 11일 스토크시티와의 경기에서 2골 1도움으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되더니, 다음 경기인 썬더랜드전, 그전 시즌 개막전에서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썬더랜드전에서. 근데 이 경기에서도 맨 오브 더 매치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고 또다시 맨 오브 더 매치, 3경기 연속으로 맨 오브 더 매치에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합니다. 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에서 모스크바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도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4경기에서 5골 1어시 3MOM이라는 그런 엄청난 기록을 거두게 되죠. 이 타이밍이 되자 이제 손흥민을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그러니까 전 시즌의 부진만 가지고 얘기를 하던 사람들도 조금씩 이제 시각이 바뀌었던 그런 시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그에서 9월에만 4골 1도움을 기록하는데, 역대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이때 이제 수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요. 10월달에 이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시즌 2호 도움을 기록하고요. 근데 이제 시즌 경기 있었죠. 챔피언스 리그, 올림픽 경기 돌아와서 다시 리그, 챔피언스 리그,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온 탓인지 손흥민은 다시 이후에 펼쳐진 9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합니다. 자, 뭐가 떠오르시죠? 네, 손기복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오르게 됩니다. 이 몰아치기가 강한 선수인 반면에 또 이런 좋지 않은 폼이 또 오래 유지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선수 같아요. 다만 이제 위안이 됐던 것이 12월 4일날 스완지 시티와의 경기에서 시즌 6호 골을 터뜨리는데, 이때 이제 좀 회복하나 싶었는데 이제 이후에 4경기 동안 공격 포인트를 다시 쌓지 못합니다. 이후에 이제 2016년 마지막 경기인 12월 29일 사우스햄튼전에서 시즌 7호 골을 넣으며 다시 한번 부활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다음해 2017년 1월달에 펼쳐진 FA컵에서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시즌 8호 골을 신고한 이후 맨시티와의 리그전에서 동점골이자 9호 골을 터뜨리며 팀을 패배에서 구출합니다. 참 강팀한테 강한 선수예요. 다시 돌아온 29일 FA컵, 손흥민은 위컴 원더러스와의 경기에서 하부리그 팀이죠. 멀티골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손흥민에게 붙여진 수식어가 멱살 잡고 강제로 팀을 캐리한다, 이런 얘기들이었죠. 당시에 이제 팀 성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위기의 순간마다 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기록하거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내려가고 싶은 토트넘을 강제로 올리게 된 거죠. 머무르게 만들거나요. 그리고 이제 3월달이 됐습니다. 이때 또 FA컵이 있었는데 미럴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이제 6대0이란 대승을 거둬요. 근데 이때 손흥민이 바로 헤트트릭을 폭발시킵니다. 무려 3골 1도움을 기록한 건데요. 이때 기록이 이제 14골 4도움 18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기복이란 단어가 손흥민하고 이제 점차 거리가 멀어지는 단어가 돼가는 겁니다. 미럴 경기 이후에도 꾸준하게 활약을 했어요. 4월 1일 번리와의 경기에서 1골, 4월 6일 스완지 시티전에서 1골, 4월 8일
와포드전에서 2골 1도움 및 시즌 11번째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이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4월 15일 본머스 전에서까지 골을 기록하면서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2016-2017 시즌 4월 한 달간 5골 1도움을 기록하며 아시아인 최초로 4월 이달의 선수에 선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달의 선수가 사실 정말 대단한 선수상인 게 그 프리미어리그에 뛰는 선수들이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몇천 명, 몇만 명 될 것 같은데 하브리까지 하면 이 선수들이 평생 축구 선수 생활하면서 한 번 받기도 힘든 게 바로 이 이달의 선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 한 달 동안 전체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를 뽑는 거니까 한 시즌에 이제 2번이나 받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미럴과의 경기 이후에는 6경기 8골 2도움이라는 굉장히 진귀한 기록을 세우면서 우리나라 레전드 선수인 차범근 전 선수의 유럽 5대 리그 한국인 최다골인 19골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후 5월 19일, 21일 레스터시티와 헐시티와의 경기에서 2골 2도움을 또 기록하면서 시즌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죠. 손흥민 선수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시즌인데 아시아인 최초로 한 시즌 2번의 이달의 선수 상과 21골 7도움을 기록하면서 유럽 5대 리그 한국인 최대 골수인 레전드 차범근 전 선수의 기록을 넘어서는 프리미어 리거가 탄생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는 한 시즌 프리미어 리그 최다골인 8골의 기록을 갈아엎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박지성 선수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을 했는데 이거를 2년 만에 29골로 갱신하게 된 거죠. 손흥민 선수가 선수들의 랭킹을 측정한 것을 두고 이제 파워랭킹이라고 하는데 전체 선수 중에 이제 15위를 기록하면서 탑 윙어로 거듭나는 시즌이 됩니다. 그래서 총 스탯은 47경기 21골 7어시스트. 이게 이제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지금 윙어로서 기록한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 진짜 엄청난 기록인 것 같아요. 호날두 선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을 때 20골 이제 30골 요 정도를 골을 기록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말 기록만으로 봤을 때는 정말 탑클래스 윙어가 맞습니다. 이견이 없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즌 2017-2018 시즌에서는요 꿀벌 군단을 상대로 첫 골을 기록해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다들 기억나시죠? 여기 이제 챔피언스리그 1차전에서 이 양봉업자 손흥민이 골을 기록하면서 팀을 승리로 견인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